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인물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석학인데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바로 로저 펜로즈 경입니다. 펜로즈 본인도 자기 아이디어가 좀 엉뚱하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기존 아이디어들이 틀렸으니까 엉뚱한 게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괴짜 천재의 세계관, 그중에서도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그의 정말 대담한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노벨상까지 받은 학자가 도대체 왜 동료 학자들의 생각에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맞서는 걸까요? 그가 건드리는 건요,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동입니다. 펜로즈는요, 우리가 아는 우주론과 양자역학,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두 이론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조금 고치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우주에 대한 이해에 아주 거대한 뭔가 경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주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우주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 빅뱅 이론에 대한 펜로즈의 아주 급진적인 대안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주가 단 한 번의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펜로즈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빅뱅은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우주 초기에 모든 걸 매끄럽게 만들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도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해버려요. 대신 빅뱅은 끝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한 주기, 그러니까 한 시대, 이온의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훨씬 더 순환적인 모델인 거죠. 이걸 등각순환 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주가 수조 년 동안 계속 팽창해요. 그럼 결국엔 질량이 없는 입자들, 예를 들어 광자 같은 것들만 남게 되겠죠? 질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나 시간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럼 무한히 크고 차가워진 우주의 미래가 수학적으로는 무한히 작고 뜨거운 한 점과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우주의 끝이자 다음 우주의 새로운 빅뱅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놀라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등각기하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기가 아니라 각도만 따지는 기하학이에요. 질량이 없으면 크기를 잴 기준이 사라지잖아요. MCL 시어의 천사와 악마 판화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그림 중앙으로 갈수록 천사와 악마가 작아지지만 모양, 즉 각도는 그대로 유지되죠. 이것처럼 우주 끝에선 크기가 의미 없어지니까 무한히 클 공간이 수학적으로는 무한히 작은 점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걸까요? 펜로즈는 자기 모델이 표준 빅뱅 이론이 설명 못하는 아주 중요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해요. 바로 왜 우리 우주는 빅뱅 직후에 그렇게나 질서정연하고 매끄러운 상태였는가? 즉, 왜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았는가 하는 문제죠. 자, 이번에는 펜로즈의 두 번째 이단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양자역학의 기묘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역학을 보면서 불완전하다고 했었죠. 뭔가 숨겨진 변수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근데 펜로즈는 한술 더 뜹니다. 양자역학은 그냥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해요. 중력과 파동함수 붕괴에 관련된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이 이상하긴 해도 엄청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훨씬 더 과감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개념입니다. 양자 시스템이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 그러니까 확률 구름처럼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딱 하나의 현실로 결정되는 그 순간을 말하거든요. 펜로즈는 이게 그냥 우리가 측정할 때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실제 물리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실제 물리적 과정이 뭘까요? 펜로즈는 바로 중력이라고 말합니다. 파동함수의 붕괴는 중력 효과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야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즉, 어떤 시스템이 충분히 질량을 갖게 되면 중력 자체가 그 시스템을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콕 집어서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 자, 이제 이 거대한 두 아이디어가 모든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깊은 미스터리,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펜로즈의 논리는 수학에서 출발이요.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든 그 안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참인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AI를 포함한 모든 컴퓨터는 결국 규칙을 따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증명할 수 없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인간의 이해와 의식은 컴퓨터 같은 계산적인 과정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비계산적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펜로즈는 의식이 파동함수 붕괴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의식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존재하려면 파동함수의 붕괴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즉, 양자역학에서 빠져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물리적 과정, 객관적 붕괴가 바로 인간의 이해라는 현생을 만들어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주류 학계의 의견에 맞서는 걸까요? 그 반대 의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펜로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다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거죠. 주류 이론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물론 그가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자물리학처럼 자기가 깊이 파고들지 않은 분야는 다수의 의견을 신뢰한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면 그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 앞에서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결국 펜로즈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이런 대담한 도전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에는 엉뚱한 아이디어로 취급받는 생각 중에 과연 미래에는 세상을 바꿀 표준 과학이 될 이론은 무엇일까요?